안녕하세요. 2022학년 수시 전형별 분석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대개 어떤 아이들이 준비하면 좋으냐?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고, 비교과도 좀 잘 안 돼 있는데, 나는 수학은 잘해. 나는 국어는 잘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준비해서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가 상위 26개 대학교입니다. 그중에서 서울대하고 고대 빼고 나머지 대학이 다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상위 26개 대학교,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느냐? 그런 것들은 수학과 국어에 대한 우수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 보통 모의고사에서 한 1등급 정도, 수학은 1등급이다. 다른 과목은 다 안 좋지만 국어는 1등급이야. 다른 건 다 안 좋지만 이런 학생들한테는 논술 전형이 좀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특징은 일단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과 충족 여부가 중요하죠.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은 논술이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 경쟁률 굉장히 높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만족시키면 논술 한 중간 정도만 써도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과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박기대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0대 1이에요. 심지어는 의대 같은 경우에는 200대 1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문계, 사회, 상경계, 네, 상경계가 사회계 쪽에 같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사회, 상경계, 또 자연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논술만 보는데 사회, 상경계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까지 같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학교도 있고 수학, 과학을 같이 보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리고 교과를 30%에서 40% 반영하지만 실질 반영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일반고 중심으로 5등급이라 하더라도 교과가 거의 불일이 없습니다. 거의 만점에 기본 점수에 가깝기 때문에 기본 점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논술 100% 전형과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100% 전형도 있고 논술 90% 전형도 있고 이제 그런 전형들이 있지만 교과가 40%까지 반영된다 하더라도 논술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서 고교 교과 과정에서만 출제합니다. 연세대학교가 논술 전형으로 벌써 법정 시비에 말린 지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학교들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기출문제와 해설 같은 것들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모의고사 모의 논술을 지금 접수받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그 대학에서 모의 논술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 두셔서 한번 기출문제와 그 학교 해당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해설을 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학교가 어딘지 그다음에 논술 수준이 내가 가능한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지원 전략은 꾸준히 논술 전형을 대비해서 준비한 학생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논술을 언제 준비한 애들이 많냐? 대개 원서를 쓸 때 준비합니다. 9월 달에. 네. 왜냐면, 막상 내가 교과도 하고 수능도 했는데, 막상 원서를 쓰려고 딱 봤더니만은, 내가 원하는 대학교는 다 갈 수가 없어. 상위 15개는 갈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때서야, 논술로 가야겠구나 해서 준비한 애들이 대다수예요. 50% 이상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경쟁률에서 그 아이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꾸준히 논술전을 준비한 아이들이 유리한데, 아무래도 언제부터 준비하는 게 좋냐? 3학년 초부터 하는 게 좋죠. 예, 미리 결정을 해서 2학년 말이나 3학년 초부터 준비하는 게 좋긴 한데 지금 6월 달부터 준비를 해도 늦은 건 아니다. 예, 늦은 건 아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은 국어 사탐이 우수한 학생들, 자연계 학생은 수학과 과학이 우수한 학생들이 논술을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과 논리력이 있고 서술형 문제풀이에 능숙한 학생이어야 돼요. 예, 이게 대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4점짜리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서술식으로 푸는 건데 지문이 일단은 주어진 지문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몇 줄짜리 문제가 아니고 지문이 여러 개 있는 지문들을 가지고 그 지문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단서들을 뽑아내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가지고 문제를 서술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력과 논리력, 서술형 문제에 강한 학생들이 유리하겠습니다. 인문계 논술 유형으로는 이렇게 제가 언어 논술, 이건 인문 논술의 대표적인 거죠. 국어
관련된 언어 논술. 근데 언어 논술에는 비문학이라든지 문학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국어 수능을 확장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술 플러스 통계 도표가 들어가는 학교, 언어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 그 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 이런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 언어 논술만 나온 학교는 경희대 인문체육, 그 다음에 동국대, 이화여대 인문1, 숙명여대, 그 다음에 중앙대 인문사회, 그 다음에 한양대 인문,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언어 논술만 출제합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이 강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런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통계 도표가 나온 학교들이 있는데 건국대 인문사회 원, 네, 그다음에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한국외대는 통계 도표 분석이 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언어 논술과 수능 논술 같이 나오는 학교가 건국대 인문사회 2, 그다음에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문 2, 그다음에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계열 쪽에서는 수능 논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학을 신경을 써야겠죠. 네. 그다음에 영어 제시문이 같이 나오는 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한국외대입니다. 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가 연세대, 시립대, 홍익대학교고요. 수능 후에 대부분 다 실시를 하는데 수능 전과 수능 후가 뭐가 중요하느냐?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논술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죠. 그리고 뭐에 영향을 미치냐? 수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능 공부하는 시간에 또 논술도 많이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 홍익대학교는 수능 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요거는 논술만 준비한 아이들이 쓸 경우가 높기 때문에 논술전을 좀 늦게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수능 후 논술을 전형 학교들을 추천합니다. 수능 후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수능 전보다는 높지만은 수능을 보고 나서 실시하다 보니 미응시하는 아이들이 꽤 됩니다. 이제 접수는 해놓고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돼. 또는 수능이 너무 잘 봤어. 논술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논술 시험장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장에 아이들이 한 절반 정도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실질적인 경쟁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능 후 논술 실시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도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또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 또 경쟁률 면에서도 실질적인 경쟁률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후 논술 지금부터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입니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수리 논술과 과학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과학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물리, 화학, 생명과학 요 셋 중에 한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미리 선택을 해서 시험 보는 학교가 있고 과학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집 학과에 따라서 당연히 물리학과는 물리를 지정하겠죠. 화학과는 화학을 지정하겠고 학과의 모집 학과에 따라서 과학이 지정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 논술과 같이 포함해서 통합 논술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리 논술만 출제되는 학교는 서강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한양대, 숙명여대, 동국대, 홍익대학교고요. 그다음에 과학이 선택을 해서 수리 논술 같이 나오는 학교는 경희대 의학계열하고 성균관대, 중앙대, 물화생지 중 택 1입니다. 네. 물화생 중, 지학은 아닙니다. 지구가 아닙니다. 네. 수리 논술 플러스 과학이 지정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인데, 연세대학교는 물화생지 중, 모집 단위 전공 특성에 따라서 한 과목을 응시하고요. 학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쓰기 전에 확인을 해야겠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 특성에 따라 물화생, 지구과학이 없죠. 한 과목 지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언어 논술 같이 나오는 학교가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는 수리 논술 플러스 언어 논술 같이 나온다라는 거. 과학 2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경희대, 의대, 의학 쪽하고 연대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물화생을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2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2 과목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학교들은 그렇다면 원만 나온다는 거니까 과학에서 원만 공부하면 되지만 이 학교들은 2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가 2가 자신 있다, 과학이 자신 있다 그러면 연대와 중앙대를 좀 노려볼 필요도 있고요. 난 수학만 좀 자신 있어, 과학은 좀 자신 없어 그러면 이런 학교들 서강대, 시립대, 이대, 한양대, 숙대, 동국대, 홍대를 노려보면 좋겠죠. 네.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면 논술이 조금 내가 좀 늦게 시작하고 좀 자신 없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개 합 3등급인 내가 외대 LD학부하고 LT학부고요. 2개 합 4등급인 학교가 성균관대, 3군대 탐구 2과목이고 이렇게 2과목이라 써있지 않은 학교들은
탐구 한 과목입니다. 예,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경희대 인문, 건국대 인문, 동국대 인문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에 두 개 합 4등급이라는 거고요. 두 개 합 5등급, 경희대 자연. 여기는 당연히 과탐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국대 자연, 동국대 자연은 수학, 과학을 둘 중에 하나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두 개 합 5등급에서 수학과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 이렇게 두 개 합 5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개 합 6등급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그래서 여기는 인문은 탐구 두 과목인데 자연은 과탐 한 과목이죠. 중앙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지만 자연은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고요. 세 개 합 7. 그래서 홍익대학교 인문은 탐구 두 과목을 반영하고요. 세 개 합 8. 홍익대학교 자연은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최저가 없는 대학교가 연대, 한양대, 서울시대죠. 그래서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논술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논술이 잘 준비된 학생이라면 순체적 없는 이런 학교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논술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일단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분석 독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시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 가나 다에 대한 그 제시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 예,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 작성 훈련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 맞춰서 준비하기 좋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을 먼저 정해놓고 그 대학에 대한 맞춤형으로 묶어서 준비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언어 논술만 보겠다. 그러면 언어 논술에 해당되는 대학들, 내가 수학만 보겠다. 수학만 준비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묶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마다 출제하는 방향과 또 이제 특성이 좀 다 있습니다. 색깔이. 그래서 나한테 맞는 일단은 논술 전형의 학교를 찾아내는 게 좋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대학마다 분석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대학을 몇 개 선택하신 다음에 그 대학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뒤 5개월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마지막, 이제 다음은 이제 6월이 다 끝나고 7월에 들어오는데요. 뒤 5개월 대입준비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